지금부터 웹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웹 시큐리티는 SS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TLS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웹 시큐리티입니다. 웹 시큐리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SSL 프로토콜 구조를 이해하면은 SSL 프로토콜이 두 개의 중요한 그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SSL 레코드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는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그 공개키 암호화를 하거나 대칭키 암호화를 해서 그 웹 문서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과정이 이 SSL 레코드 프로토콜이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비밀키가 필요한데, 상방이 비밀키가 필요한데, 이 비밀키를 서로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방법,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디펠만 같은 그 키 교환, 키 공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이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는 이 레코드 프로토콜이 담당을 하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키를 어떻게 서로 양쪽이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SSL 프로토콜 아키텍처는 두 가지 중요한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 기본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그 보안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보안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 링크 레이어, 즉 무선 와이파이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 보안 시스템이 802.11i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컴퓨터 네트워킹, 내한테 강의를 들은 학생은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배웠을 거고, 또 그 IP 계층에서 보안을 하는 방법이, 그 보안 시스템이 IPsec이라는 게 있습니다. IPsec. 이것도 과거에는 이게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니까 IP 프로토콜이 원래는 IP 버전 4였는데, 그 다음에 이게 IP 버전 6로 바뀌면서 이 IPsec 프로토콜이 여기에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IPsec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지금은 그 통신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WEB 웹, 특히 웹 2.0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웹 2.0인데 이게 이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실 데이터 모든 데이터의 통신은 대부분 물론 이제 뭐 이메일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메일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인데요. 이메일 이메일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게 전자상거래고요. 이거는 전자상거래하는 그 프로토콜이고 이거는 원격 서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입니다. 보안 시스템입니다. 원격 서버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면 리모트 로그인이고요. 리모트 로그인, 이메일, 이게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커머스, 이거 두 개는 이메일이고요. 그래서 물론 데이터 통신들이 여기다가 또 이제 P2P 우리가 카톡 같은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또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이 웹데이터입니다. 웹데이터 통신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웹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안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대부분이 웹데이터인데 웹데이터를 어떻게 보안하게 해주느냐 하는 것을 이 SSL TLS가 담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게 IPsec 이게 대해서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있고요. 거의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와이파이 보안 쪽은요. 워낙 무선 쪽에 보안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통신은 주로 이걸로 이야기합니다. 이 보안 시스템으로. 웹 2.0을 안전하게, 이 웹 2.0 데이터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자, 웹이 있고요. 웹 2.0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 작동을 하고, 그 TCP와 사이에 HTTP는 TCP에 의해서 작동을 하니까요. 그 사이에 사실 얇은 계층을 하나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보안을 처리해 주는 게 그게 SSL 또는 TL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강의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으로서는 요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대두되는 보안이 기술이 된 어플리케이션 레벨 기술이 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병행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응용으로 봤을 때 보안 시스템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번 주에 하는 이 SSL TLS와 마지막 정리하는 이 블록체인이 될 겁니다. 예.
예, 웹 2.0의 보안이, 웹 데이터의 보안이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웹의 그 보안을 처리하는 보안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HTTP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먼저 HTTP는 오른쪽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버전 1.1입니다. 처음 나올 때 HTTP 버전이고요. 이게 후에 나온 그 HTTP 2.0 버전입니다. 지금은 물론 주로 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HTTP 프로토콜은 TCP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TCP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HTTP는 5계층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고 TCP는 4계층 프로토콜인데, 4계층 프로토콜은 TCP와 UDP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HTTP 프로토콜은 TCP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TCP가 뭐냐니까 이게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란 말이죠. 커넥션을 열고 데이터를 보내고 커넥션을 닫고, 커넥션을 열고 데이터를 보내고 주고받고 커넥션을 닫고. HTTP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HTTP가 TCP를 이용한다는 것은 HTTP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전에 TCP 커넥션을 먼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고 그 다음에 TCP 커넥션이 열렸으면은 그 다음에 서버 쪽으로 HTT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URL에 있는 이런 파일을 달라라고 이런 형식에 따라서 HTTP 리퀘스트 형식에 따라서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서버가 체크해보고 맞으면은 이제 리스폰스로 이런 바디 부분에다가 원하는 이 파일, 요 파일이죠. 요 파일을 찾아서 여기에 붙여서 보내줍니다. 그게 이제 요 HTTP 리스폰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1.1 버전과 2.0 버전이 어떻게 다르냐? 1.0 버전에서는요, 일단 그 TCP 커넥션을 엽니다. 여기 TCP 커넥션 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플라이, 리스폰스를 받습니다. 리스폰스. HTTP 리스폰스를 받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또 이제 시작하죠. 그 이유는 보통 이 HTML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면 여러 개의 그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HTML 프로그램 짜보면 알지만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URL을 갖는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하나를 갖고 오려면은 1.1 버전으로 갖고 왔을 때는 요거 갖고 오기 위해서 요거 보내고 받고 또 TCP 커넥션 끊고 또 TCP 커넥션 열고 그 다음에 요거 요청하고 받고 또 TCP 커넥션 끝내고 또 요거 TCP 커넥션 열고 요거 요청하고
받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만약 이게 오브젝트들이 여기서 오브젝트들이 9개다. 그러면은 이 TCP 커넥션을 9번 열었다가 닫았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 2.0에서는요, 웹 2.0에서는 TCP 커넥션을 한번 열면은 이게 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TCP 커넥션을 끊지 말고 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인 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기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그 다음에 TCP 커넥션 크로스를 여기서 합니다. 다 받고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2.0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은 HTTP 세션이라고 하면은요. 세션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오브젝트들을 다 갖고 오는데 걸리는 때까지 이까지가 세션입니다. 세션. 근데 커넥션이라고 하면은요. 이쪽에서 TCP 커넥션을 열고 닫고 이 구간만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커넥션. 마찬가지로 여기서 커넥션 구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픈하고 클로즈 할 때까지 커넥션 구간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커넥션은 약간 물리적인 개념이고 세션은 약간 어플리케이션적인 그런 접속의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커넥션과 세션이 일치하죠. 커넥션과 세션과 커넥션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HTTP에서 세션과 커넥션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SSL, TLS의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SSL은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V1이 나왔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버전 2, 버전 3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켓 레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인터넷에서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그 다음에 TCP 레이어 사이는 여기에 이제 소켓으로 연결됩니다. 소켓. 소켓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켓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짤 때 TCP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소켓 TCP나 UDP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플리케이션이 TCP나 UDP를 사용한다. 즉 인터넷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준다 이런 뜻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프로그램을 짜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소켓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이름 용어조차도 이 보안 시스템조차도 이 소켓을 안전하게 해주는 레이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SSL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버전이 V3가 이제 거의 완성도가 높은 프로토콜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SSL 3.0 버전을 조금 더 수정했어요. 조금 더 수정해서 이제 TLS 1.0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붙였습니다. TLS는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게 이제 레이어가 트랜스포트 레이어니까요. 네. 트랜스포트 레이어니까 이 시큐리티 보안 시스템 이름 자체를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는 말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TLS, SSL은 당연히 HTTP 프로토콜이 장착된 웹 브라우저, 이게 클라이언트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서버, HTTP 서버에 이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아마존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웹 2.0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SSL TLS는 HTTP 프로토콜을 위한 것이죠. 이게 과거의 브라우저들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프. 지금도 모든 브라우저는 다 이 SSL TL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L 아키텍처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SSL 레코드 프로토콜 레이어와 하나는 SSL 핸드세이크 프로토콜 레이어. 물론 이제 이 체인지 사이프 스펙 알라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레코드 프로토콜과 핸드세이크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암호화는 그 레코드 프로토콜이 해주고요. 거기 필요한 비밀 키 값들을 서로 공유하게 해주는 것은 이 프로토콜이 해줍니다. 예. 그래서 SSL 프로토콜을 SSL이라 그러는데 왜 TLS란 그러느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SSL 프로토콜 아키텍처 구조를 보면은 이제 4계층 프로토콜이 여기 있죠. TCP가 있고요. 그 사이에 여기에 SSL 레코드 프로토콜이 여기 올라갑니다. 이 레코드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죠. 비밀키를 공유해 주게 하는 게 이 SSL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HTTP 보안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이 지난번에 봤지만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그런 데이터 통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리퀘스트 메시지와 리스판스 메시지를 HTTP 프로토콜이 처리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암호화가 됩니다. 암호화가 됩니다. 자, 암호화를 하는 자체는 이것이고요. 그 암호화에 필요한 키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SSL 프로토콜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한번 봤습니다.
당연히 이 비밀키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이게 먼저 일어나죠. 작동을 이게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 값이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 이 레코드 프로토콜이 작동해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나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이제 보면은요, 이게 원래 HTTP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을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서버가 응답해주는 프로그램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이 HTTP도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SSL도 마찬가지입니다. SSL도 SSL 클라이언트가 있고 SSL 서버가 있습니다. 1번 봅시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촉하려고 하는 그 서버 쪽에 헬로우를 보냅니다. 헬로우를 보내면은요. 이때 헬로우를 보낼 때 자체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이걸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제 정보 암호화를 하기 위한 어떤 뭘 사용할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사이퍼 그 암호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뭐 키 교환할 때 우리 디펠만 방식으로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랜덤 넘버를 자기가 보내고요.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션에 대한 아이디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서버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서버 헬로를 보내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이제 DPL만 방식이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서티피케이트 공개키 방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DPL만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사이퍼 스펙 제안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아마 이 공개키 방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개키 DPL만이 아니고요. 공개키로 하자. 자 그러면은 헬로를 보내고 이어서 뭐를 보내냐면은 서버의 서티피케이트를 보냅니다. 서버의 서티피케이트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이 안에는 서버의 공개키 그 다음에 그 공개키가 진실되다는 것을 서명한 그 전자서명 이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서 서명이 된 서명 이게 들어있죠. 서티피케이트 요거는 현재 서버의 공개키고요. 요건 전자서명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랜덤 넘버 줬고요.
제안한 그 암호화 방법 중에서 그래 이런 거 사용하자라고 줬고요. 세션 아이디 줬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서브 헬로 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5번 키 교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키 교환 단계로 들어갑니다. 먼저 얘가 이 프리 마스터 키를 만들었어요. 프리 마스터 키를 만들어서 프리 마스터 키 PNK 키라고 하는데 PNK 키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기 서티피케이트 요걸 받으면은 이걸 받잖아요. 받으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서버의 공개키가 들어있습니다. 그 서버의 공개키가 확실히 맞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요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요 제3자가 확인을 해줍니다. 맞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공개키요. 확인이 되면은 이 서버의 공개키를 가지고 자신이 만든 이 PMK 키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합니다. 그게 요겁니다. Encrypted Pre-Master Secret Key. 요걸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요걸 받죠. 여기서요. 받아서 서버의 공개 키로 이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가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은 서버의 개인 키가 있으면 됩니다. 개인 키는 서버만 갖고 있으니까요. 개인 키.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항상 공개 키와 개인 키는 짝으로 페어죠. 페어. 짝으로 작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서버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합니다. 복호화를 하면은 얘가 키가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가 나오죠.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가 나옵니다. PMK 키. 복호화를 한 것이요. 그러면은 PMK 키를 가지고 이거로부터 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만들고 최종적인 키 값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때 무슨 값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이 랜덤 넘버 있죠. 이거요.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랜덤 넘버 이것도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키를 만들어내면은 이 키는 결국은 여기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여기 있는 키 제너레이션입니다. 여기 있는 키 제너레이션 6번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퍼 스펙 익스체인지를 하고 싶으면은 뭐 또 다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꿀 거 없으면은 그냥 피니시 됩니다. 피니시 되어서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끝나고 완전히 레코드 프로토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레코드 프로토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SSL 레코드 레이어,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 암호화와 인증 처리를 하기 위해서 키가 필요합니다. 키. 그러니까 암호화하는데도 필요하고 인증,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맥을 만드는데도 이 키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키 값. 이 레코드 레이어가 해주는 역할이 이 인증과 암호화죠. 그 두 개 다 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키의 개수부터 먼저 보면은요. 여기 있는데 이걸 보고 밑에 그림을 보고 할까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용하는 맥키, 서버 입장에서 사용하는 맥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용하는 이 암호화를 위한 키, 그걸 write라고 합니다. 서버 입장에서 역시 이 암호화를 위한 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서버 측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이렇게 6개의 키를 결국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세션 동안에 보면은요, 총 세션은 그림에서 커넥션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메스트 세크리트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션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 커넥션, 각각의 커넥션 동안에 이 유도된 키는 계속 달라져요. 이때 키와 이때 6개의 키와 6개의 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 세션 기간 동안에는 메스트 세크리트 키는 안 바뀌고요. 커넥션에서는 다시 보면 달라집니다. 이게 6개의 키 값이 달라집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메스트 세크리트 키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클라이언트 랜덤 값과 서버 랜덤 값, 이게 같이 이게 일종의 PRF가 해시 함수인데요. 슈더 랜덤 펑션이라고 해서 해시 함수인데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키 값이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됩니다. 6개의 키 값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세션 기간 동안에 이거는 안 바뀌죠. 근데 이제 커넥션마다 이 값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도 커넥션마다 다른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SSL 레코드 프로토콜을 다시 정리하면은요, HTTP에 이게 어퍼레이어 레이어가 HTT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TTP에 보안성 있고 신뢰성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HTTP 리퀘스트와 리퀘스트와 HTTP 리스폰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경우고요. 키 값을 교환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션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 메스트 세크리트 값은 세션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렵게 다른 거 알 필요 없고요. 커넥션 개념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6개의 키값, 세크리트 키값, 맥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아모아를 위한 거,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뭐 다른 시퀀스 램프 이런 것들이 이 커넥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션 개념과 커넥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메스드 세크리트와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 인증을 위한 실적으로 이용되는 키값 이 개념을 이 세션과 커넥션 개념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SSL 레코드 프로토콜을 보도록 합시다. SSL 레코드 프로토콜은 데이터가 어디서 왔다는 그 인증,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전송되어 오는 중에 바뀌지 않았다는 그 완전성, 이것을 체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밀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HMAC을 사용합니다. HMAC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어떤 해시 함수 이걸 사용합니다. 해시 함수를 이것도 배웠죠.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용합니다. 여기서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그 시퀀스 넘버 개념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SL 레코드 프로토콜이 해결해 주는 게 컨피덴셜리티입니다. 비밀성. 암호화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세크리티 키가 만들어진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칭키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대칭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칭키가 서로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DS, 트리플 DS 있고요. RC4도 있고, 사실 여기 AES도 있습니다. AES. 이 SSL 프로토콜이 암호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한계가 이제 맥시멈 크기가 214성 바이트, 거의 뭐 무제한으로 암호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암호를 한 후에는 여기도 헤더를 붙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리고는 헤더를 붙여서 TCP로 내려보냅니다. SSL 레코드 프로토콜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죠. 그러니까 HTTP 리퀘스트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리퀘스트 메시지가 될 거고 서버 입장에서는 보내는 리스폰스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일단 이제 이게 파일 같은 게 상당히 긴 데이터가 될 거니까요. 패켓 사이즈에 맞게 이것을 잘라야 됩니다. 일단 그것을 여기서 세그먼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먼저 그 컴프레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 된 그 세그먼트에 대해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만들었던 그 키 값들이 들어가겠죠. 키 값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맥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죠. 암호화를 해서 나온 게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에도 역시 여기에도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만든 키 값이 들어가죠. 예. 그런 후에 요 앞에 여기에 헤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우리가 레코드 레이어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있고 HTTP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같은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일단 패킷 사이즈에 맞게 여러 개로 세그먼트를 하고요. 프래그먼트 같은 뜻입니다. 조각조각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그먼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맥 코드를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 헤더를 붙여주면은 여기에 완성된 요 하나의 프레그먼트에 대해서 완성된 SSL 레코드 프레임이 됩니다. 또 다음 프레임에 대해서 또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다음 프레임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프레임을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레코드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레코드 프로토콜의 그 형태를 보면은 먼저 그 헤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헤더는 바로 보이는 부분이죠. 타입이 있고 버전이 있고 마이너 버전, 컴프레스 랭스, 길이가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길이가 2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랭스 2바이트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전 2바이트 있죠? 버전 2바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콜 필드 1바이트. 여기 타입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이 프로토콜 필드를 보면은, 여기에 20, 21, 22, 24에 따라서 이게 어떤 프로토콜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게 뒤에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면은 이게 여기 22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 4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맥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암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맥 코드 부분이 있는데요. 맥 코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뒤에 이제 패딩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옵셔널이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부분이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암호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SSL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을 보도록 합시다.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은 암호화로 보면은 대칭키 암호화입니다. 대칭키 암호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IPsek도 마찬가지인데요. IPsek도 대칭키 암호화. 배우지는 않습니다만은 IPsek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맥을 처리하거나 레코더의 맥 처리하거나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처리하거나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레코드 레이어가 하는 일이죠.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키가 대칭키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이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의 특징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는데 사용하는 키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도 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키 값들은 그 레코드 레이어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이 맥과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키 값들은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Psek을 공부할 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입니다. 근데 이게 SSL에서 여기에 대응됩니다. 여기에. 예. IPsek에서는 IKE가 키 값을 교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L에서는 이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이 키 값을 교환하는 데 이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SSL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은 좀 복잡합니다. 예. IPsek에서도 이 IKE가 가장 복잡한 파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의 어떤 그 보안 고얼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의 보안 목표는요.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인정. 상대방이 맞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서버가는 반드시 인정이 필요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핸드세이크 프로토콜 중에서 인정이 일어납니다. 서버가 사기를 치면 안 되니까요. 이것들이 왜 인정하느냐? 이커머스 같은 데는 상당히 중요하죠. 전자상거래. 거기에 물건을 올려놓고 돈 주면은 뭐 물건 준다 그랬는데 그 서버가 이상한 사기 사이트면은 안 되니까요. 예.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인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shared secret. 여기 fresh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그 세션이 열릴 때마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세션이 열릴 때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6가지 종류의 세크리트 키 값을 유도를 해냅니다. 키 값을요. 그래서 그 6개의 키는 SSL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아모아와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거기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맥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죠. 맥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의 그 레코드 레이어에서의 맥과 인증과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의 이 인증은 다릅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의 인증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목표는 어떤 그 암호화 방법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암호화나 해시하는 그 알고리즘을 뭘 사용할 건지 서로 또 맞아야 되니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서로 입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증 방법, 그 다음에 키 방법,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공개 키로 키를 교환할지 아니면은 그 디펠만 방식으로 교환할지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의논하는 겁니다. 협상하는 거죠. 네고시에이션. 그래서 3가지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SL TLS 핸드쉐이크의 그 임무를 보도록 합시다. 정리해 놓은 건데요. 먼저 세션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초반부에서 설명을 했죠. 세션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요. 세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TLS 입장에서 봤을 때 세션을 시작하고 세션을 연결하는 세션을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그때 사이퍼 슈트를 새로 협상하거나 알고리즘을 바꾸자 뭐 이런 협상을 하거나 이런 그 세션과 관리되는 관리를 하는 게 하나 임무고요. 두 번째는 키 매니지먼트입니다. 키 매니지먼트. 우리가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서로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디펠만 방식으로 키를 협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화 복호하는 그 방법 선택하고요. HMAC 프로토콜 어떤 걸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키 랭스 뭐 어떻게 할 거다. 사용할 거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키 매니지먼트. 그게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해주는 태스크죠.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오센티케이션 매니지먼트. 이게 뭐 전자서명 또는 RSA 방식으로 어떻게 인증 관리를 할 거냐. 근데 항상 서버는 인정하지만은
클라이언트도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게 오센티케이션 매니지먼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티피케이트를 X509 서티피케이트를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시스템이 이 X509 이걸 사용하면은요, 이걸 사용을 하면은 X509 서티피케이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발행한 서티피케이트도 있고 국민은행이 발행한 서티피케이트도 있고 금융감독원이 발행한 서티피케이트도 있고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또 호환이 돼야 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509 서티피케이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클라이언트가 먼저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냅니다. 서버 쪽으로. 그래서 SSL 사이퍼슈트 옵션을 제한을 하죠. 그러면 서버가 헬로 메시지로 응답을 합니다. 그때 클라이언트가 제안한 옵션 중에서 그래 이거 좋다 라고 선택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입장에서 서버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줍니다. 여기에 서버의 그 서티피케이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버 입장에서 서버 헬로 단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요, 클라이언트는 그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라고 해서 그 키 인포메이션을 세션 키 인포메이션을 이거를 서버가 보내준 퍼블릭 키, 이 서티피케이트 있죠, 이게 여기로부터 유도된 그 퍼블릭 키로 그걸 암호화를 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쪽이 이제 키 딜리베이션의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필요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사이퍼 스펙을 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바꿀 게 없으면은 그냥 피니시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서버도 체인지 할 수 있고요. 끝낼 때는 피니시 메시지를 보내서 끝을 냅니다.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키 익스체인지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키 익스체인지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RSA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 RSA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키 이스터블리시먼트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지금 RSA 방법이고 다음 슬라이드에 디펠만 방법이고 두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RSA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먼저 헬로를 보내죠. 그 다음에 서버에서 헬로를 보냅니다. 키 익스체인지 관점에서만 이제 설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헬로를 보내면서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줘요. 그다음에 만약에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하면은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옵셔널입니다. 옵셔널. 서버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3번을 보면요. 서버의 서티피케이트를 확인합니다. 검증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뒤에 그게 검증이 끝났으면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라는 값을 하나를 만들죠.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이 서티피케이트에 포함된 RSA 퍼블릭 키스 서버 겁니다. 서버가 보내준 서티피케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 키로 이것을 암호화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4번으로. 그래서 이 보내는 키 인포메이션은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가 되어 있죠.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이것이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옵셔널하게 이게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를 요구를 했으면은 뭐 이건 같이 받아서 검증하는 거고요. 이건 옵셔널입니다. 이 부분은 옵셔널. 그게 이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를 보내는 부분은 옵셔널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클라이언트 피니시, 서버 피니시.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 키 익스체인지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디펠만 방법입니다. 디펠만 방법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물론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내죠. 서버 헬로를 보냅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이제 사용할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면서 디펠만 익스체인지를 하자고 하는 정보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요. 디펠만 익스체인지를 하자고. 그러면은 서버에서 우리가 디펠만에서 공부한 것처럼 비밀값을 하나를 자기만 아는 비밀값을 하나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파라미터라 그래서 G가 여기서는 우리가 디펠만 배울 때 알파, N은 Q로 배웠습니다. Q가 프라임 넘버하고 알파가 프리미터 루트 배웠죠. 그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GN을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GX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GX승 모드 N 이런 뜻입니다. 줄여서 해놨어요. 여기 GX, 여기 GX. 네. 그 다음에 이 전자 서명이 들어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화시켜가지고 전자 서명을 했고, 그때 여기도 서티피케이트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저기 전자 서명했으니까 그 전자 서명하면은 자기 그 공개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공개키는 믿을 수 있는 제3의 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사인한 그게 서티피케이트니까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클라이언트는 서티피케이트를 체크하고 안전하게 그 서버 측의 퍼블릭 키를 유도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그 전자 서명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값들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비밀값 Y를 만듭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값 GY승 모드 N을 계산을 해서 이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모드 N 줄여놨기 때문에 모드 N을 보내줍니다. 네.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걸 봤죠. G의 Y승 모드 N을 받으면은 이거의 받은 거의 자기가 갖고 있던 이 X값 X승 모드 N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게 곧 요 같은 표현이죠. 요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여기서 뭘 받았습니까? GX승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G의 X승 모드 N을 받았죠. 이거를 자기 Y승 모드 N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곧 이겁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얘도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휴대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의 그 엔티티 양쪽 그 오센티케이션에서 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 서버 오센티케이션이 중요한데요. 이 서버의 오센티케이션이 중요한데
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1번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내고 서버 헬로를 보내고 키 익스체인지를 보낼 때 보통 우리가 디펠만 방식도 있지만은 RSA 방식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서버에서 그 서티피케이트가 왔죠. 인증서요. X509 인증서가 왔죠. 그 서버의 공개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서버의 공개키를 안전하게 얻은 후에 이 클라이언트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서버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걸 복화를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프리마스터 세크리트로부터 얘가 마스터 세크리트 키 즉 MSK K 값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서버 피니시 메시지 안에 서버 피니시 메시지 안에 이 메시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맥이 들어있어요. 맥이 들어있는데 그 맥은 뭘로 가지고 계산하느냐 하면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는 메스트 세크리트 가지고를 계산합니다. 이걸 가지고 맥을 계산을 하고요. 맥을 계산하고 이 맥 계산한 것을 서버 피니시한테 집어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버 피니시들을 받으면은 여기에 맥 보내준 이 맥 코드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맥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이게 서버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자기 자신이 만든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서버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버의 공개키에 해당되는 개인 키, 이건 다른 사람이 절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개인 키. 서버가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얘가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프리마스터 세크리트를 복호화를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 맥 코드를 가지고 인정을 하면은 이 서버가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서버가 맞다 하는 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그 SSL을 사용할 때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션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서버 오센티케이션만 이루어지는데요. 그 원리가 클라이언트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를 생성해서 그것을
서버가 알려준 RSA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줬다는 거죠. 물론 서버의 공개 키는 서버의 서티피케이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받았고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증받는 거냐면은 그 서버가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안전하게 복호화했다는 것 자체가 서버가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이쪽 서버가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개인 키를 안 갖고 있으면은요, 이것을 보냈을 때 얘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인 키를 안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프리마스터 키를 서버가 갖고 있다는 거고, 만들었다는 거고, 복호했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프리마스터로부터 유도된 마스터 세크레트 키, 이걸 가지고 맥 코드를 만들어서 이 피니시 안에 넣어서 보냈다는 거고, 그러면 이걸 받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서버 쪽을, 이쪽 서버 쪽을,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서버 쪽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클라이언트 헬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제 세션이 시작됨을 클라이언트가 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TLS 버전을 얼마를 사용할지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때 클라이언트 난스 값을 보내줍니다. 어떤 랜덤 넘버요. 난스 값을 보내줍니다. 이게 28바이트짜리 랜덤 넘버입니다. 거기다가 4바이트의 시간에 해당되는 4바이트를 추가한 그 토탈 32바이트죠. 이것을 클라이언트 난스 값으로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 리스트, 암호화 방법, 뭐 TLS, RSA 방식으로 하자, 뭐 트리플 DS 사용하자, 사이클체이닝 방법을, 블록체이닝 방법을 사용하자, SHA 뭘 사용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오퍼를 합니다. 오퍼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클라이언트 난스 값을 이때 보내줍니다. M1 단계에 이어서 M2 단계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버 헬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 서티피케이트 체인을 보내고, 서버 헬로 단을 보냅니다. 이것들이죠. 먼저 그 서버 헬로 단을 보낼 때 이게 중요한 것은 서버 난스 값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용되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제안했던 그 세션 ID, 클라이언트가 세션을 열었기 때문에 세션 ID 이거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제안했던 어떤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제안했던 것 중에서 서버가 선택해서 알려줍니다. 리스트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서버 서티피케이트 인증서인데요. 서버 인증서. 그 서버 인증서를 보낼 때 서버 서티피케이트 체인을 보내줍니다. 체인.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 에이전시 인증기관이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요. CA1이 있고 CA2가 있고 CA3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인증을 하고요. 얘를 인증하고 이렇게 인증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홍길동 같은 경우에 홍길동 인증서를 CA1에서 서명을 해서 인증을 했다. 공개키를요. 홍길동의 공개키를 인정했다. 그런데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은 CA3를 갖고 있어서 얘는 또 얘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쭉 체인으로 따라서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러스트 오브 루트라 그러는데 쭉 따라서 그 서버의 퍼블릭 키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서버의 퍼블릭 키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체인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버의 프라이빗 키로 그 서버 난스 값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이 서버 난스 값, 이 값,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보내줬던 난스 값, 이런 것들을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만들어진 그 해시 값을 서버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줘요. 클라이언트에게.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퍼블릭 키를 받으면은 안전하게 이 클라이언트 난스 값을 서버가 잘 받았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게 되고, 또 클라이언트가 받게 될 서버의 난스 값도 틀리지 않고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난스 값을 client.random, 서버의 난스 값을 server.rando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버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서버 헬로 단을 보냅니다. 헬로 단을 보냅니다. 자, M3 단계에서 다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키 익스체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키 익스체인지. 키 익스체인지는 RSA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서버가 보내준 퍼블릭 키를 안전하게 확보한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값을 생성해서 그것을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해서 서버에게 보내줍니다. 또 사이퍼 스펙 익스체인지 암호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업데이팅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스펙 이걸 사용합니다. 세션에서
사이퍼 스펙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요. 네, 옵션은 이거 필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클라이언트 피니시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클라이언트 피니시드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예, 여기에 이제 맥이 포함되어 있는데 맥 마찬가지로 맥은 이 마스터 세크리티 키로부터 유도된 그 키로 요 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포함시켜서 보내서 제대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M4 단계에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면 사이퍼 스펙 익스체인지를 하고 아니면 서버 피니시드로 끝냅니다. 피니시드요. 피니시드 끝낼 때 한번 봅시다. 서버 피니시드 메시지를 보낼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맥이 포함되어 있는데 맥. 이 맥은 메스트 세크리티 키로부터 유도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서버는 맥을 만들 수 있다. 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를 잘 자기가 복호화했다는 뜻입니다. M3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프리마스터 세크리트를 잘 복호화했다. 복호화했다는 것은 뭡니까?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 공개 키에 대한 개인 키를 얘가 갖고 있는 놈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니시드를 그 클라이언트가 받으면은 이 서버가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SSL 키 유도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낼 때 클라이언트 난스 값을 보냈고요. 일명 클라이언트.랜덤이라고도 합니다. 서버 헬로를 보낼 때 서버.랜덤, 서버 난스 값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여기 이제 그 키와 관련된 것만 보냈는 것만 표시했습니다. 프리마스터 세크리트를 서버에게 보냈습니다. 서버 잘 받았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도 자기가 만든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로부터 마스터 세크리트 키를 유도를 하고 그때 프리마스터 세크리트 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난스 값.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해시 함수, MD5나 SAR1이라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 마스터 세크리티 키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서버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측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 정보와 그 다음에 SAR1 해시 함수 MD5를 가지고 이 마스터 세크리티 키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유도한 이 마스터 세크리트나 서버에서 유도한 이 마스터 세크리트나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키를 유도를 해내는 궁극적으로 키는 그 레코드 레이어에서 사용할 맥이나 인크립션을 위해서 인증이나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프리마스터 세크레트로부터 쭉쭉쭉 유도되어서 나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프리마스터 세크레트와 클라이언트 서버 난스 값을 가지고 MD5나 사원 해시 함수를 적용한 해시 값으로부터 이 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유도를 해낸다는 거죠. 또 한 번 더 거치는데요. 마스터 세크레트 키, 클라이언트 서버 난스 값을 한 번 더 적용해서 또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이제 키 블락을 만들어냅니다. 이 키 블락을 잘라서 잘라서 그 6개의 비밀키 값, 맥과 암호화 처리를 하기 위한 그 키 값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만드는 방법은 달라요. RSA 키 익스체인지 방법과 DPL만 키 익스체인지 방법이 다르죠. RSA 방법은 이제 인증서를 가지고 해서 만드는 방법이고,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만들어서 서버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주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DPL만 방식은 DPL만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DPL만 키로 유도해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RSA 키, 그 다음에 DPL만 키 익스체인지. 일단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똑같다는 거죠. 먼저 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유도를 할 때 이게 간단하게 유도하면 안 되니까 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데 MD5도 사용하고요. SA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당히 여러 다른 문자들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 집어넣는 게 여기 이제 요 표시가 concatenate라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복합한다는 뜻인데, 이런 걸 이제 sorted라고 합니다. sorted. 이 표시는 그리고 concatenated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키, 클라이언트 랜덤, 서버 랜덤이 이런 어떤 함수에 따라서 이용이 돼서 결국은 마스터 세크레트 키를 만듭니다. 복잡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정보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정보, 프리마스터 세크레트, 클라이언트 랜덤, 서버 랜덤, 그 다음에 여러 번 해시가 이루어지지만은 결국은 MD5, SA 함수 이런 것들이 이용돼서 실제로는 SA1이고요. 만들어집니다. 마스터 세크레트가. 그래서 그 다음에 키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PRF 펑션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PRF 펑션은 사실 이게 MD5, 사원 해시함수 이것들이 여튼 여러 번 적용이 되잖아요. 여러 번 적용되는 거를 이걸 통틀어서 그냥 통틀어서 이걸 PRF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슈더 펑션이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메스트 세크리트 키 값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버 랜덤 값, 클라이언트 랜덤 값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서 똑같이 들어가서 한 번 더 이 PRF 펑션을 적용해 가지고 유도해내는 것이 키 블록입니다. 키 블록. 그래서 이제 그 레코드 레이어가 레코드 프로토콜이 사용할 키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이 방향성이 있는 이 클라이언트 키, 맥 키, 서버 맥 키, 클라이언트 그 아모아에 사용하는 키, 서버가 아모아에 사용하는 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서버가 사용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이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슈더 펑션을 통해서요. 네.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입력으로는 이게 메스트 세크리트, 클라이언트 랜덤, 서버 랜덤, 난스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 전체를 키 블락이라고 하고요. 키 블락이라고 이렇게 잘라서 쓴다는 겁니다. 6개로 이렇게 잘라서 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청크는 클라이언트 맥, 서버 맥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크는 클라이언트 세션 키, 서버가 사용하는 세션 키 이 아모아에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아모아에 사용하는 세션 키, 서버가 아모아에 사용하는 세션 키. 여러분들이 세션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예, 세션 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크, 이 세 번째 청크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이건 이니셜 벡터는 사이클릭 블록체이닝 아모아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서버가 사용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2주차에서 우리가 보안 시스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금 정보통신에서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으로서 웹 시큐리티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모든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 다 웹으로 되어 있죠. 웹 2.0으로 되어 있죠. 우버도 그렇고요. 내비게이션 웹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이게 지금은 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웹 데이터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SSL TLS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복습하면은 SSL TLS는 레코드 프로토콜과 핸드쉐이크 프로토콜로 있는데 핸드쉐이크 프로토콜로서부터 그 키를 유도해낸다. 그런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1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